네, 이번 차시에서는 국가적 정체성 속에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해 조선족 간부들의 주장과 중국 공산당 측의 소수민족 간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험악한 문역의 와중에 온갖 박해를 받다가 간신히 해방된 최채는 평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위에 인용문을 보면 최채의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최채는 현재 비록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조선족 1세대인 자기 세대가 태어난 곳이 조선이고 조상의 뼈가 묻힌 곳이 조선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이 현재의 조국인 중국이 싫어하는 자본주의든 수정주의든 즉 중조관계의 여하에 상관없이 자신의 고향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고향에 대한 사랑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당당하게 항변하죠. 또한 그 자신이 조선족, 즉 소수민족 출신이자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직책을 맡고 소수민족을 돌봐야 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사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을 주체민족인 한족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채의 주장입니다. 중국에서 소수민족과 주체민족인 한족과의 관계에 대해 오랜 소수민족 간부 출신으로 자신의 경험과 민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내린 명쾌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강렬한 민족의식이 민족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사랑하고 주체민족인 한족과의 융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내적 동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방 후 연변전원공소 전원 항미원조를 거쳐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직책을 맡고 조선족 그리고 전국의 소수민족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문정일 역시 조선족 간부라면 우선 조선족 인민을 사랑하고 조선족 인민을 위해 성심성리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에 인용문에서 문정일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정일은 소수민족 간부가 자민족 혹은 소수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민족 단결이나 국가의 통합에 불리한 것이 아니며 소수민족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족 간부가 없어서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정일의 주장은 소수민족 간부의 직책이 구경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민족 간부와 중국 공산당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번에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소수민족의 입장을 적시적으로 중국 공산당 측에 반영하여 중국 공산당과 소수민족의 원만한 소통과 관계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민족 단결과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소수민족 간부의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 측은 소수민족 간부와 당의 관계 그리고 소수민족 간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광복 직후 동북민주련군에 참가하였으며 주덕회의 뒤를 이어 자치주 주장을 지냈고 길림 성위 서기를 거쳐 중국인민해방군의 핵심 요직인 총후군부 부장 및 군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조선족의 중앙 간부 조남기의 전기를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주덕회, 최채, 문정일, 린민호 등 1세대 혁명가들이 중국에서 항일전쟁의 세례를 겪고 국내 해방전쟁에 참가하면서 소수민족의 간부로 성장하였다면 1927년생인 조남기는 그들보다는 10여 년 후배로 항일전쟁 이후 중국혁명에 참가하였습니다. 조남기는 광복 직후 도처에서 노략질을 일삼는 토비들로부터 조선족 마을을 보위하기 위해 자위대를 묶어 세웠으며 동북민주련군과 항일군정대학, 민운공작대, 그러니까 토지개혁공작대죠.
이런 여러 가지 직책 등을 거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기층 간부로부터 시작하는 등 이들과는 또 다른 성장 궤적을 보입니다. 하지만 민족과 당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동일했으며 문혁의 와중에 민족 문제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똑같이 조선 특무, 외국 특무 등 억울한 누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가 훗날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군부 부장이라는 핵심 요직의 후선인 명단에 올랐을 때 그에게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광복 전에 헤어진 그의 남동생이 한국에서 방송을 통해 그를 찾은 사실을 왜곡하여 그가 한국특무라는 익명신을 중앙군사위원회에 보냈던 사실은 그가 처했던 역경을 잘 보여줍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조남기의 요청에 따라서 전문조사조를 파견하여 이 일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를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군부 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양산곤으로부터 임명 소식을 전해들은 조남기는 더욱이 저는 조선족 간부이므로 이렇게 중용과 신임을 받게 되리라고는 근본적으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자기의 감회를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선족, 즉 소수민족 간부로서 조남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의식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산곤은 조남기의 임직 문제를 토론할 때 확실히 그가 소수민족 간부이므로 이러한 군의 요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런 견해를 견결히 반대하였는데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소수민족 간부가 중책을 맡을 수 없다는 견해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양산곤은 일찍 중국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싸운 조선족 혁명자들을 일일이 회상하였습니다. 양산곤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최초의 전신인 홍군의 건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광주봉기 등 세 차례의 무장봉기 중에서 용맹히 싸운 조선인 동지들을 회고하였으며 제1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와 장정 중에서 위혼을 떨친 조선인 열사 양림과 대혁명 시기에 입당하였고 장정에 참가하였으며 연안 시기에 팔로군 총부의 포병탄团장으로 있었던 조선인 장군 무정 등의 중국 혁명에 대한 공훈과 기여를 회고하였습니다. 이어 조남기와 함께 당의 7차 대회에 참가했고 모태동 주석으로부터 화북당은 림시중앙의 모험주의 노선에 대하여 첨예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수령은 이철부 동지이다 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 조선인 지도자 이철부를 회고하였으며 해방전쟁 중에서의 조선족들의 희생에 대해서 회고하였습니다. 양산곤은 다음과 같이 대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인용문을 쭉 살펴보면 양산곤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자세히 드러나죠. 이처럼 중국 혁명의 승리의 기치에는 조선족 동지들의 선열도 묻어 있다는 양산곤의 이 말은 중국 혁명과 새중국의 건국 과정에서의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에 대한 중국 공산당 측의 충분한 긍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중국 혁명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조선족은 당연히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며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에 따라서 중국 경내의 다른 모든 민족과 함께 정치적인 평등, 민족 평등 등을 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국 이후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과 문혁 등 크고 작은 정치적 동란의 와중에서 줄곧 문제가 되어 왔고 조선족의 간부들에게는 무형의 정신적 압력으로까지 되었던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측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조선족 간부 역시 기타 민족의 간부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핵심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바라보는 당과 조선족 간부, 나아가 소수민족 간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최채의 평전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용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채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민족 화합은 국가 안정과 발전의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수민족 간부가 이 전제 속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합격된 소수민족 지도자로 되기 위한 전제는 민족 화합을 통한 국가 안정과 발전의 큰 틀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해방 후 조선족의 간부, 즉 소수민족의 간부가 된 조선족의 전쟁 영웅들은 민족구역 자치를 통해 중국이라는 국가적 틀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국가적 정체성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조선족의 향후 나아가야 할 길,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지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국가적 정체성 속에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해서 조선족 간부들의 주장, 그리고 조남기의 전기를 통해서 소수민족 간부와 당의 관계, 그리고 소수민족 간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중국 공산당 측의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주차의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 강의는 주로 재해동포 중에 중요한 한 갈래인 중국 조선족의 문학을 대상 텍스트로 하여 중국 조선족의 이주 초기부터 한중 수교 이후, 즉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족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재해동포 문학과 정체성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